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범죄사회학, 사회구조이론 두 번째 시간 하위문화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위문화이론은 서브컬처 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1950년대 이제 태폐적인 미국의 도시문화, 그죠? 여기에 어떤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1950년대 이제 미국을 한번 살펴보면 그때는 미국이 완전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풍요와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미국 중산층은 미국적 사고방식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정에 달한 도시화는 태폐적인 도시 문화에 의한 소년 비형의 문제와 하층민이 주로 가입한 범죄 갱단의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빈부격차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런 거대한 풍요와 번영이 하층민에게는 우리가 이제 낙수 효과라고 하는데 전해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갱단의 문제, 그죠? 소년 비행과 범죄 갱단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당시 범죄학자들은 소년 비행을 연구하고 갱이 있죠, 갱의 하위 문화에 대한 이론화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카고 학파인 서들랜드와 머턴의 연구 성과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1955년에 코엔이 비행 하위 문화 이론, 1960년에 클라우드와 올린이 차별적 기회 이론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양자의 연구는 도시의 하류층 소년 비행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또 다른 이론이 밀러의 하위 계층 문화 이론과 울프강과 페라쿠티의 폭력 하위 문화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결론적으로 이 하위 문화 이론이다, 즉 서브컬처 시절이다 라고 했을 때는 1950년대와 1960년대 초의 범죄학 이론들이 대부분 몇 개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년 비행과 범죄 갱단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이제 하위 문화 이론은 1950년대 그 시대, 미국의 시대적 상황, 그죠? 거기에다가, 낙수효과가 없는, 그죠? 가난한, 뭐, 사실상 흑인이라고 봐야죠, 그죠? 이때 흑인에 대한 흑인 소년 비행과 흑인 범죄 갱단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이론이 하위문화 이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코엔의 그죠 비행 하위 문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딜리퀀트죠. 비행이니까 딜리퀀트 서브컬처 셀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코엔이 봤을 때는 이 하루층 청소년들이 지자제를 겪고 있더라, 그죠? 그래서 중산층의 잣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중산층의 잣대를 이 하류층 청소년들이 비웃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미들 클래스 메젤링 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산층의 잣대. 그래서 이 중산층은 뭡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되고자 하는 경찰 이런 사람들은 선생님은 중산층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경찰은 그런 중산층의 가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중산층의 가치는 뭐냐면 부모님께 효도해라. 그리고 형제끼리 우애있게 지내라. 그리고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뭐 이런 이제 아주 좋은 가치관이죠. 그런데 이 그 흑인 그 소년들은 보니까 자기 가정은 이미 흑인은 이혼율이 좀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편모 가정에서 대부분 자랍니다. 흑인들 같은 거, 흑인 소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거죠. 즉,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어떤 역할 모델을, 롤 모델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 모델을 해줄 아버지가 부재합니다.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주로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자기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아버지 폭력, 그죠? 그리고 또 어머니 또 뭐 마약, 뭐. 그러니까 이 동네 자체, 집안 자체도 그렇고, 완전히 중산층의 가치를 적용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하류층 같은 경우는 이 중산층의 가치를 비웃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들은 중산층의 가치에 대해 가지고 적대적인 반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산층의 잣대에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이제 코너보이 하위 문화, 칼리지보이 하위 문화, 그리고 비행소년 하위 문화, 뭐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너보이 문화는 중산층에 대한 거부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하는데, 가변, 일탈 혹은 무단 결석 뭐 이런 걸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코너니까. 그 칼리지 보이는 중산층의 가치를 받아들이려고는 하지만 사회적인 재반 조건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희망 없는 길을 찾는다. 그죠? 호프리스 패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의사가 되고 싶고 판사가 되고 싶지만 결국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행소년 하위 문화는 이 비행소년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특성, 그들이 할 수 있는 행위 유형을 가치 있는 것을 규정하고 그들만의 새로운 규범, 새로운 지위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우리는 비행의 하위 문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행 청소년 같은 경우에 우리 때도 그랬는데, 옛날에 저희 때도 침을 왜 칙칙 해갖고 멀리 뱉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들은 완전 기겁을 하고 부모님 기겁을 하는데, 우리는 그 침을 멀리 뱉는 친구가 너무너무 보기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갖게 됩니다. 비행의 하위 문화. 그래서 침을 멀리 뱉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자기를 구중하는 선생님을 경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tomorrow take care of itself 라고 하면서 단기적인 쾌락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비행의 하위 문화 이론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 미들 클래스 메저링 로드, 그죠? 미들 클래스 밸류라고도 하는데, 이런 중산층의 가치를 비웃는 뭐 이런 행태를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클라우드 올린의 차별적 기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이 클라우드 올린이 1960년에 이제 비행과 기회, Delinquency and Opportunity라는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보니까 이제 이 올린이 봤을 때는, 클라우드 올린이 봤을 때는 성공을 추구하는 사회적 목표, 아까 골이라 했습니다. 그죠? 골이 있지만 구조적으로 합법적인 기회와 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된다는 머튼의 아놈 이론을 일단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머튼의 아놈 이론이 단지 하나의 기회 구조만을 설명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들에겐 제2의 기회 구조가 있습니다. 즉, 사회적 목표에 도달하는 합법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길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합법적 수단은 뭐냐면 선생님이 시키대로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봐야 학교에서 자기 열심히 했지만 그 공부 잘하고 집안 좋은 애들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나고 자를 간주되고, 기껏 해봐야 최저임금의 보잘것없는 직업이나 직업 정도밖에 얻을 수 없다. 그죠? 그 이런 하루총 청소년들이 갱 집단에 가게 되면, 그죠? 갑자기 마약 밀매, 그죠? 무장 강도 이런 걸 하게 되면 순식간에 수천 달러, 그죠? 한 몇백억, 몇천억의 수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 이 하위, 하류 계층에 있는 흑인 청소년들 보게 됐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자기들에게는, 합법적인 길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길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고등학교 때 보면 약간 싸움 잘하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런 친구들이 그 조폭 세계에서 스카우트제를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친구는 어차피 내가 합법적인 길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불법적인 조폭의 길로 가는 것이 내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다. 차별적 기회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범죄적 하위 문화와 갈등적 하위 문화, 그리고 도피형 하위 문화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이 중에 더블 펠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중 실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 흑인 청소년 중에서 합법적인 길에도 실패를 하고, 또 그런 조폭의 길에도, 조폭들도 싸움 잘하고 이런 친구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싸움을 못한다. 그럼 그쪽 길도 실패를 하더라.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이중의 실패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올리는 차별적 기회는 불법적 기회마저도 사회 내 구조화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행 청소년들이 일반 사회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를 하고 있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없다. 그죠? 걔네들 돈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모의 지원도 없고. 그래서 이 이제 차별적 기회 이론은 비행 소년의 교정과 제 사회화 정책을 마련하는데 작은 기여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밀러의 하위 계층 문화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로어 클래스 컬처 시어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위 계층 문화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이 이른바
가난한 흑인 청소년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비행의 문화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문화가 있더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들은 중산층의 문화가 아니고 다른 비행 가치와 하위 문화가 존재한다. 그죠? 그래서 코에는 비행 청소년들이 중산층의 가치관을 인정하지만 비웃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하지만 밀러 같은 경우, 밀러는 하위계층 문화 이론에서 이 비행 청소년들은 중산층의 문화와는 다른 독특한 하위계층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히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밀러는 하층 지역에서는 본래부터 중산층의 가치와는 다른 비행 가치와 하위 문화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층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고유의 하위 계층 문화는 주로 실패한 이주민 집단, 그죠? 뭐 이탈리아계, 뭐 아일랜드계 이렇게 되겠죠. 또 흑인 사회에서 나타난 고유의 문화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층 지역 같은 경우는 결손 가정이 많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끊임없이 남자담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노력이 자꾸 진행이 되면서 하층 지역은 중산층의 문화와는 다른 별개의 문화, 그죠? 세퍼레이트 컬처라고 하는데 이런 문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의 특징을 주요 보면 예를 들어서 말썽을 부려도 문제가 안 되는 말썽, 또 남자라면 힘이 세고 용감해야 된다는 강함, 그죠? 그 터프니스 이렇게 하죠. 또 남을 속이는 것이 똑똑하다고 평가받는 교활, 그죠? 스마트니스. 또 신나는 일과 몸을 추구하는 자극 추구, 익사이트먼트, 그죠? 또 모든 것이 운에 달려 있다는 운명주의, 그죠? 페이트. 또 어른들의 간섭을 싫어하는 자율성, 오토노미 등을 특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이제 하위계층 문화는 왜 어떤 하위계층 청소년들은 비행에 가담하지 않는지, 그리고 하층 지역의 청소년들도 중산층의 가치를 선호하기 때문에 중산층의 문화와는 다른 별개의 문화가 존재한다. 이 이론은 맞지 않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울프강과 페라쿠테의 폭력 하위 문화입니다. 바이런트 서브컬처 시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폭력 하위 문화는 1967년 울프강과 페라쿠티가 필라델피아의 살인범죄 발생률을 조사하다가 살인범들이 특정한 집단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는 뭐냐면 이 살인범들이 사는, 즉 흑인 청소년들이 사는 그 문화를 보니까 폭력이 일상화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더라.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을 도매 가격이다, 홀세일 프라이스, 소매 가격이다, 리테일 프라이스 이렇게 부르면서 살인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폭력이 적절한 행동으로 평가받는 문화입니다. 이게 그 폭력이 아주 좋은 그 문화가 된 거죠. 이 그 폭력 하위 문화에서는. 그래서 이 폭력이 문화 규범의 동조행위이고 적절한 행위로 학습되고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지배적인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폭력 발생이 굉장히 높다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흑인은 폭력을 용인하는 하위 문화가 있기 때문에 폭력의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흑인 비율이 높은 미국 남부 지방에서 폭력 발생률이 높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폭력 하위 문화는 청소년 후반기에서 중년에 이르는 집단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폭력 하위 문화는 왜 하층 지역에서 폭력 범죄율이 높은지를 밝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